And now, the KAIST CBE podcast. 안녕하세요. 네. 카이스트 CB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은 신희원. 현성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너무 훌륭하신 우리 선배님을 이 자리 가운데 모셔보고 또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또 주제도 비슷하게 진로를 가지고 우리 선배님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또 우리 이석재 박사님 자리 가운데 모셨습니다. 선배님.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후배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2004년도에 여기서 박사 졸업을 했고요. 다양한 경험을 하고 현재는 이제 나노종합기술원에서 나노바이오 관련된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분야만 들으면 되게 갑자기 머리가 좀 아프네요. 네, 그럼 죄송한데 혹시 박사 과정 할 때까지는 어디서 공부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예, 될까요? 박사 과정 전에는 이제 제가 한양대학이라는 곳에서 어, 제가 이제 학부 그다음에 석사까지 졸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제 IMF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한국이 상당히 이제 힘든 네, 경제적으로 그렇죠. 힘든 시기였는데요. 그렇죠. 그때 아주 힘들게 이제 제약회사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시다. 예. 어떻게 그때 IMF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진학을 이제 전에 제가 취업을 한 이유는 네네네. 제가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네. 그 당시 제 와이프를 그때 석사 때 이제 만나서 아. 결혼을 이제 꼭 하려면 취업을 해라라는 저희 장모님의 강력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미션이 있었네요. 미션이 엄청난 있었습니다. 네. 제가 실은 진학을 하고 싶었으나 그때 네. 저와 이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멋있다. 어려운 경쟁을 뚫고 아이고. 와. 열심히 대단하시다. 해서 제가 취업을 했었습니다. 와. 취업을 하고 네. 이제 한 2, 3년 지나서 이제 가정을 이룬 상태에서 제 마음속에 이제 물론 석사 졸업생으로서 물론 전문 이제 하나의 분야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 좀 더 내가 깊은 이제 전문가로서 네네. 공부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쵸. 예. 그래서 석사만 가지고 좀 더 이렇게 인디펜던트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겠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와.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만류했나요? 확고한 뜻이 있으셨으니까. 만류했었어요. 왜 당시에 네네네. 이제 진학에 대한 게 상당히 불투명하니까 그 당시에 상황이 네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학을 해도 이게 이제 미래가 어두울 수도 있는데 차라리 계속해서 연구소에 있으면서 기회를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이제 이때가 아니면은 다시는 공부하기 이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과감하게 이제 사표를 내고 아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제가 가장 해보고 싶었던 연구가 저는 이제 화공과 베이스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화공 네. 이제 하시겠지만 좀 이런 그 바이오에 대한 깊은 좀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레벨까지도 좀 핸들링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나눴는데 저는 네. 엔지니어링은 다운스트림, 아하. 위에 사이언스 하시는 분은 업스트림, 업스트림이었구나. 예, 이렇게 나눠져 네네. 있었는데 전체 시퀀스를 이해하려면 이거 양쪽을 다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을 하시지만 좀 업스트림 레벨에서도 좀 이렇게 좀더 연구를 깊게 깊게 연구를. 하시는 분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상학 교수님이 이제 귀국하셔서 몇 년 안 됐을 때 한 5년 한참 이제 그 당시에 30대 중반 뭐 이렇게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중후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학 교수님 하시는 방향이 너무 제가 하는 방향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상학 교수님을 그때 컨택을 하게 됐고 근데 이상학 교수님도 네. 아주 흔쾌히 어. 그때 그럼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와. 이렇게 해서 좋은 기회를 만나게 돼서 와. 진학을 하게 됐었습니다. 확고한 약간 공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네. 또 주변에 말려도 불구하고 예. 굳건히 예. 네.
와, 그 그때 와이프분께서 또 반대하거나 그러지 그때 이제 예.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되게 이제 만약 와이프가 반대를 했었으면 네네. 제가 어쩌면 그 진학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와이프분께서 서포트를 사모님께서 이제 와이프도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결혼을 할 때 네네. 내가 지금 이런 이제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내가 잡을 잡지만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말씀을 상태였어요. 또, 아.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한테 이야기하니까 이제 때가 왔구나라고 이제 반 포기한 아, 이제 와. 상태였고 그래서 와이프 이제 전폭적으로 네, 많이 이제 믿어주고 지원해 주시고 네, 지원을 해줘서 그렇게 힘든 이제 학생 시절을 지냈던 야. 것 같아요. 역시 대화가 중요합니다. 예. 예. 멋있으시네요. 음. 와이프분도 굉장히 음. 멋있으시고.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때 좀 사실 늦은 나이에 좀 예. 박사를 시작하셨는데 네. 사실 일하다가 박사를 시작하게 되시면 어느 정도 또 학업과 연구는 또 좀 뭔가 네. 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다시 공부의 그 자리로 돌아가신 건데 네. 어떻게 이렇게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하셨는지. 이제 이걸 네. 이야기하려면 한 몇 박 며칠 들어가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상당히 이제 네. 그 당시에 제가 네. 3년 만에 졸업했어요. 박사 아, 과정. 와. 이제 이상혁 교수님 이제 랩에서는 그 당시에 네. 최소 4년에서 5년까지 예, 길게는 그렇죠. 그렇게까지 예. 공부를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예, 네. 그렇죠. 예 했는데 저는 진학을 할 때 목적을 가지고 진학을 했거든요. 아. 최대한 내가 빨리 퍼포먼스를 내서 와. 3년 안에 무조건 졸업을 하겠다. 목표가 확실하게 목표를 또 있으셨군요. 가지고 예. 이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딱 가지고 시작했었어요. 제 와. 스스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일단은 중간에 다시 인더스트리 갔다가 음. 다시 학업으로 올 때 시프트 할 때 네. 항상 이게 갭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렇죠. 적응할 예, 때. 예. 아침 저는 7시에서 8시에 랩을 나와서 12시까지 계속해서 와. 실험 공부 그거 말고는 거의 하지 않을 않으셨- 정도로 정말 집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와. 했고 그럼 또 학생들 불리하나? 자극이 많이 될 것 예, 같습니다. 반성중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는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음, 이제 저도 위기가 왔었어요. 이제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있고 이제 그렇죠. 안 되는 게 있는데 실험이라는 연구라는 게 게 또, 안 예. 되잖아요. 예, 이 실험이라는 게 그렇죠. 예.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는 방향이랑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학생들은 이제 일단 교수님이 이제 네네. 방향 결정해주고 따라가는 이제 그렇죠.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수님이 자꾸 지칭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었고 네네. 근데 그 방향이 실험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성실하고 안 되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네네. 1년 동안의 결과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고. 심지어 3년을 목표로 했는데 3년 이미 1년을 3분의 1을 날린 거예요. 3분의 1을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네. 이제 등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하고 약간, 조급하시기 네.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네. 이제 성급해지고 네. 또 꾸려야 할 가정이 있는데 가정도 있고 네. 또 내가 이제 그 집사람한테 해놓은 이야기도 있고 네. 나는 무조건 호언장담을 또 해놓으셨는데 해놓은 것도 3년 안에 돌아오겠다. 나는 무조건 해서 이제 다시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네. 제가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지도 교수님과의 갈등도 있었고 이제 그때 제가 고민해서 생각한 게 정면 돌파. 와, 오. 정면 돌파. 정면 돌파. 여러분 정면 기억하십시오. 돌파라면 네. 어떤 식으로 정면 돌파를? 자 이건 또 이제 교수님이 또 이 방송을 알게 되면 상당히 또 싫어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네.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셨던 방향이 있고 또 네. 이제 이상혁 교수님이 나노바이오 쪽 분야를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시스템스 바이오 그렇죠. 테크놀로지, 예, 뭐 예, 예. 웨라블링 엔지니어링 이쪽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쪽 분야가 향후의 미래에는 이제 트렌드가 맞을 거고 또 이상하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분야 이제 네. 나노바이오 분야에 네네. 흥미가 가고 재미가 있었어요. 음. 제가 하는 네네. 분야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이쪽을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키는데 이제 교수님은 또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드라이브를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충돌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면 돌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간을 또 쪼개서 둘 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둘 다. 아. 둘 다. 와. 둘 다 열심히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데서 성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그 자체가. 이것도 네. 하나의
굉장히 칩이죠. 명언이신 것 예. 같은데 좋아하는 곳에서 성과가 나온다. 성과가 나오니까 와, 네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상학 교수님이 주로 그 당시에 썼던 논문들이 네네. 이제 저널들이 있는데 그런 네네. 저널이 아니고 융합 저널들 그 당시에는 아. 뭐 이제 잭스라든가 이제 이런 융합 저널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저널에 제가 이제 논문을 낼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를 만들어 와서 하니까 교수님도 어느 순간에 네. 내 이제 이석재라는 학생이 원하는 게 이거고 진짜 좋아하는 게 이거구나라는 걸 아신 것 같고 와. 기꺼이 그 다음부터는 후원을 해주셨어요. 와.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방향 한번 해봐라. 라고 또. 단 네가 졸업을 한 다음에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거는 또 이제 그것도 핸디캡을 교수님께서, 네가 가져야 네.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와. 제 미래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와. 예, 그렇게 멋있으시다. 이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교수님도 네. 좀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라는 와.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께서 되게 놀라셨을 것 같아요. 확실히 어필하신 거네요. 있죠. 뭔가 예. 항상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네. 굉장히 저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네네. 학생들이 혹시 궁금해할 네. 것 같은데 사실 자기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졸업이나 네. 어떤 연구 분야나 왜냐면 저희는 이제 교수님만큼 또 아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네. 굉장히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확고한 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하실 수 있으셨는지. 상당히 네. 좋은 질문인데요. 네. 이 이제 네네. 이런 확고한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면 네. 자신감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자신감이 교수님을 올라갈 수 있는 많은 공부 네. 그리고 자기에 대한 그 확신한 이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 신뢰감이 있어야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교수님을 이기겠다는 뜻이 아니고 네네네. 내가 그렇죠.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철저한 전문가로서에 대한 와. 자신감이 있으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와. 그때 네. 당시에 저는 이상학 교수님 이제 그 연구실에서 공부한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 제가 있던 랩은 좀 스펙트럼이 연구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네네. 이분 넓다 보니까 네네. 바이오에 대한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은 모든 걸 다 커버하고 있거든요. 웬만한 거는 네네. 바이오 인포마틱스 엔지니어링, 리코미넌트 프로테인 네네. 엔지니어링 모든 걸 커버하고 있다 보니까 랩 세미나에서 듣는 지식들이 이 바이오 분야에 관련된 최신 지식들이에요. 이 랩 다른 학생들 발표하고 이제 저널 페이퍼 발표하고 이런 거 할 때 듣는 정보들이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년을 제가 다 실험을 다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죠? 실패하면 공부를 엄청 하게 돼요. 왜 안 되니까? 왜 안 될까? 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네네. 딴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극복을 했을까 하다 와. 보니까 제가 그때 그 페이퍼를 읽은 거를 졸업할 때 다 정리할 때 몇 박스가 나왔어요. 몇 박스가. 그 당시에. 심지어 제가 지금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그때 배웠던 지식들이 아직도 계속 적용을 적용할 수 수 있고. 있을 정도니까 와. 그 당시에 제가 공부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오히려 위기일 때가 그 사람이 성장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와. 그냥 네. 루틴하게 항상 쏘쏘하면서 가는 사람은 그냥 이제 항상 그 레벨에 그 그대로 레벨에서 유지가 가지만 되는데 예. 딱 만약 실패를 위기가 왔을 때는 했던 사람은 좀 더 극복을 해야 되니까 많은 에너지를 열심히 들여서 예, 하게 더 되는군요. 퀀텀 립을 할 수 있는 퀀텀 립.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와. 그래서 학생들도 좀 이런 좀 그 네네. 슬럼프 이런 네네. 게 오더라도 네. 내가 지금 성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스크린 작업에 들어가 있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와. 그거를 이제 좋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몸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퇴보하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대부분. 와. 갑자기 내 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되게.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몸이 네. 바쁘고 힘들고 이런 사람은 진보하고 있는 학생이 와. 발전하고 있는 학생들이 일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전 경험에서 얻은 사실이거든요. 제 몸이 그 당시에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고 네. 스트레스 많이 받고 교수님이랑 트러블 생기고 또 제가 해야 되는 연구에 대해서 할 것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그 압박감 아까처럼 빨리 3년 안에 내가 그렇죠. 해야겠다는 그런 예.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왔을 때는 엄청난 그 로드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어느 순간에 자기 스스로가 돌파를 하면 주위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게끔 뭔가 인바이먼 자체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 도와주는. 예, 환경이 와.
단 네네. 내가 생각이 항상 자신감이 있고 확신감이 있어야 되는 음. 거지. 그래야 도와주는 거죠, 그죠? 네.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길이 보이고 네, 만질 네. 수도 있고 그런 네. 그런 거죠. 예, 박사과정 때 또 가장 배울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 또 네, 그쵸 디자인 해보고 부딪혀보고 실패해보고 그런 음. 거겠죠. 와. 그 많은 지금- 경험들이 네. 지금의 네. 박사님 있게 만드는 아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지금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그때의 실패도 경험들이. 해보고 그런 것 큰 같아요. 자산이 되셨던 예, 거군요. 예, 예. 지금 낙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응원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낙심 절대 하지 마세요. 와, 그럴 필요 없답니다. 예,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나가 와, 보니까 네. 여러분들 10년 뒤에 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보면 그때 고민이 전혀 아주 마이너한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받고 힘들 때는 음, 항상 반대로 음. 내가 성장의 기회가 와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돌파를 하고 성장할까라고 고민을 하시면 와. 거기서 이제 브레이크가 이제 나오기 오, 시작하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다 겪는 일이니까 예, 한번 예. 스스로 주위를 둘러봐 보자. 와. 그리고 예. 말씀하시죠. 그 또 박사님께서 또 저희가 이제 이력을 잠깐 저희가 네. 또 참고를 했었는데 네. 보니까 또 대기업에서도 일하셨던 네네. 사기업? 예, 사기업이 맞겠죠? 예. 예, 사기업에서도 일하셨던 경험이 있으시고 네네. 또 공기업에서도 일하셨던 네. 경험도 네. 있으신데 네. 또 기업을 선택하실 때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으셨는지 어떤 진로를 선택하실 때 네. 어떻게 방향성을 잡으셨는지 네. 그러면 한번. 이제 네. 이것도 좀 재미난 이야기 제가 이야기를 하면 한 3박 4일 정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6박 7일이 걸립니다. 네. 약간 처음. 영웅 스토리 같은 느낌? 그래서 좀 압축적으로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면. 저는 네. 회사를 선택할 때 제가 이제 네. 졸업을 하자마자 바로 삼성에 갔거든요. 아, 삼성에 네. 갔는데 네. 저는 제가 회사를 선택한 겁니다. 진짜 쉽게 이야기하면 오. 회사가 저를 선택한 게 아니고 제가 회사를 선택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하고 있던 분야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당시 바이오칩, 나노바이오 이런 연구였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런 그 융합 연구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딘가 찾아봤는데 많지가 않았어요. 대기업에 아. 국내에 뭐 LG도 있고 뭐 삼성도 있고 그쵸. 이제 몇 네. 군데가 있었는데 유독 그 회사가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우리 졸업생들이 많이 가는 회사거든요. 네네네. 삼성 엔지니어링이니까 네네네. 그렇죠. 학부 출신도 되게 많이 가요. 그쵸. 그 회사를 지금은 이제 회사가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한참 이렇게 픽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한 회사로 네. 성장하다가 제가 입사하자마자 회사가 거의 3배 이상 성장했다가 지금은 와. 다시 다운을 다 이렇게 사이클을 돌거든요. 다시 또 올라가요. 박사님의 부재가 또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들어가자마자 커지고 네, 커지고 또 이제 이게 또 그러니까. 회사 부재가. 이건 농담이고요. 네, 네. 네. 그 당시에 네. 이제 이런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네. 뭔가 미래에 이런 그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회사가 봤을 때 그 회사가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또 회사의 비전을 또 보셨군요. 예, 그런 거를 좀 정말. 봤었어요. 네. 특히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가 좀 새로운 큰 플랜트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이런 전문 하나의 엔지니어링 회사니까 거기서 제가 생각했던 거를 좀 이렇게 꿈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갔었죠. 선택을 해서 갔고 회사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정말 특별 조건을 제시해 줬죠. 그 당시에 이제 지금도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핵심 인력이라는 그때 제도가 있었어요. 핵심 인력 코어. 제도. 굉장히 예. 멋있다 이름이. 핵심 와. 인력이라는 제도가 네. 있었는데 그거는 보통 인력이랑 프로세스가 틀리고요. 채용 채용 틀리고 프로세스가 아예 아예 다르군요. 틀려요. 예. 사장님 직접 이제 오. 채용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 이제 갓 졸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하여튼 되게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핵심 인력은 회사에서 자를 수 없는 인력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나가지 않는 이상. 와. 그러니까 이제 되게 중요한 이제 인력 풀이라고 생각을 해서 회사에서 직접 인사팀에서 관리하는 일 정도로 되게 좋은 이제 조건이었고 그래서 주로 제가 리서치를 이렇게 이제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연구소에 가서 그런 리서치를 하는데 또 회사에서는 이제 회사의 미래, 비전 이런 거를 좀 네네. 기획을 해서 좀 준비를 하자고 해서 제가 그런 일을 많이 또 회사에 가서 했었어요. 실제 필드에서 리서치를 하는 일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재미는 있었어요. 되게 재밌고 즐겁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제 학위 때 공부를 할 때 이 필드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뭔가 성과를 만들고 이러는 것들에 대한 또 여전히 그 그런 네, 마음이- 향수 향수. 그런 이제 계속 생각들이 들어서 네. 아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를 좀 공공기관에 가서 좀 이 프라이빗 좀 이제 프라이빗 컴퍼니 사실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부한 거를 좀 공공기관에 가서 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누릴 수 네, 있도록. 네, 네. 그런 연구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와. 또 이제 그 당시에는 나눔종합 펩센터였죠. 그쵸. 그렇죠. 예. 그때 만들어졌을 때 이제 제안이 왔었고 네. 근데 또 주위 사람들이 다 반대. 그때 또 만류를 다 할 만류하시고. 주변에서 일개 아니 대기업 있다가 왜 네네. 센터 왜 굳이 네. 이런 데 굉장히 가냐. 좋은 또 이런 네, 조건이 핵심 없고 인력으로 또 있는데 있으셨는데 네. 평소에 그냥 정년도 가고 하면 되지 굳이 왜 또 가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고 이제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나눔종합 폐센터를 딱 보고 내가 와야 될 곳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와. 왜냐하면 이제 나눔종합 폐센터는 여러분 이제 대부분 안 가보셨겠지만 지금 저 시설 자체가 월드와이즈 레벨로 한 3위에서 4위 정도 되는 시설이에요. 제가 정부에서 3천억을 들여서 만든 3,000원. 시설이거든요. 엄청나네요. 저 시설 자체가. 네네네. 그래서 주로 나노 바이오 관련된 센서 칩을 만들 때는 저 안에서 모든 걸 만들 수 있어요. 모든 걸. 나노 스케일까지부터 해서 반도체 공정까지도 가능한 와. 팹 정말. 퍼실리티이기 때문에 와. 저는 제가 생각했던 꿈은 뭐냐면 내가 그 이제 프로틴 칩, 뭐 바이오 칩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올려서 뭔가 진단이라든지 네네. 뭐 헬스케어 쪽에 적용할 수 있는 거를 네네. 하려면 이런 하드웨어를 어디서 내가 랩에서 만들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여기서 다 만들 수 있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기다. 여기다. 내가 내가- 갈 곳은 여기. 내가 여기 사야 될 곳은 여기다. 이제 그 당시는 네. 이제 저기서 연구는 활성화가 안 돼 있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와서 많이 연구도 많이 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 당시는 주로 R&D 지원 이제 서비스하는 기관이었죠. 지금도 물론 이제 그런 기관인데 그 당시에 와서 이제 제가 와서 그때 이제 아르바이트 학생 한 명을 뽑아서 제가 그때 처음 두 명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선임 박사건만 해도 제 같이 하는 사람 7분도 되고 한 20명 가까이 그룹이 늘었으니까 상당히 한 7년 제가 온 지 됐으니 8년 가까이 되는데 또 저는 항상 그냥 개척 이런 건가 그런 봐요. 걸 또 좋아하시는군요. 그런 이제 건가 봐요. 도전하고 도전하고 또 새로운 막 것도 새로운 이렇게 걸 개척하고 하고 마젤란 거 하시네요. 네. 근데 되게 힘든데 재미있어요. 거기서 또 굉장히 예, 희열을 느끼시는 성취욕도 있고요. 성취를 예. 함으로써 또 그래서 특히 이렇게 엔지니어링을 하신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 가지신 분들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파이어니어 예. 정신을 또 예. 그래서 지금은 되게 즐겁게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융합 관련된 네.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미나 때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네네네.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네. 아이고. 네. 되게 음. 오늘 유용한 정보들 많이 선배님이죠? 네, 선배님께서 선배님. 박사 네. 시절에 예. 겪었던 고난이라든지 네. 그런 거 또 어떻게 기업을- 극복을 네네, 어떻게 그렇죠. 하는지 예. 그리고 또 진로를 취업 선택하는 갈 데 때, 있어서도 취업할 때 네. 굉장히 나는 좋은 내 갈 조언. 길을 간다. 되게 좋은 멋있으신 것 같아요, 마인드예요. 진짜. 네. 예. 요새는 사실 학생들이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네. 이제 기업들을 선택하고 또 자기가 이제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데 그 기업의 비전을 보시고 네. 또 선배님의 소리로 다시 한번 박수를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멋있으세요. 네. 우리 학생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이제 3박 4일을 두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해야 7일이 걸리는데 오늘은 네, 오늘 20분에서 아쉽게 30분 또 정도밖에 여기, 없기 때문에 여기서 네. 또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선배님 저희가 항상 사실 끝날 마지막에 네. 미션을 한 가지씩 하는데요. 네. 뭐지? 네, 뭐 혹시 댄스 이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저희가 보통 삼행시를 삼행시를요? 네, 재미로 하는데요. 도전 삼행시. 정신이 가득하시니까 삼행시도 도전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재미로 하는 네, 거고요. 네. 꼭 삼행시 말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이제 네. 타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라디오스타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네네. 거기서 이제 게스트를 이제
자리에 놓고 네. 한 가지 단어를 이렇게 던져주면 네. 이 단어란 나에게 뭐뭐다 이렇게 음. 한 문장으로 또 얘기를 하는 이제 음. 단어로 표현을 하는 그런 또 미션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실 어떤 게 수 있어요. 편하실까? 아, 도전하십시오. 네, 네. 후자를 할게요. 아, 네, 아, 후자. 후자.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 박사님께 개척이란? 개척이란 나의 삶이다. 오, 나의 예, 삶이다. 나의 삶 그 자체이다. 한 가지 더. 너무 짧나요? 네, 네, 예, 너무 조금만 더 짧네요. 길게 아, 우리 자. 박사님께 아니야 하면 안 될 것 같아. 박사님 선배님께 박사님께 이상엽 교수님이란 되게 어려운. 교수님께서 이거구나. 보고 계실 것 같아서 보고 계실 것 같으니까. 사실 지금 되게 저도 걱정되고. 진짜 이거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아니 근데 저도 평소에 네네네. 계속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이제 하나의 넘을 수 없는 큰 의지할 수 있는 산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의지할 수 있는 산인 것 같아요. 와. 제가 언제 힘들 때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힐링을 얻고 다시 또 제 삶을 갈 수 있는. 와. 네. 미리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예. 교수님이. 교수님 뿌듯하게 뿌듯하게 교수님이 꼭 동영상을 우리 교수님한테 네. 네, 포워딩해 드리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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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박사님 또 귀중한 시간 이렇게 예. 세미나 직전에 급하게 요청해 주셨는데 흔쾌히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후배들을 감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쵸. 예.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네. 드리고요. 드립니다. 예.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저희가 아직 6박 7일인데 10분밖에 못 썼거든요. 제가 시리즈물로. 시리즈물로 이제 6박 7일을 채워가는 걸로 한번 다음에는 좀 이성 문제라든가 오, 그런 쪽으로도 괜찮은. 그렇죠. 우리 사모님과의 네. 그런 스토리도 있으니까. 공동으로 같이 게스트로 같이. 해주시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네. 오늘 팟캐스트 저희가 준비한 팟캐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